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VGNet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VGNet 이전에 렉스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모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놓은 모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예정인데요. 가장 처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좋은 성과를 낸 모델은 이 알렉스넷이었어요. 알렉스넷이 가장 처음이긴 하지만 이 알렉스넷은 GPU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 GPU 사이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좀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이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알렉스넷은 건너뛰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별도로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VGNet을 볼 건데요. 우선 VGNet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VGNet은 VGNet 16, VGNet 19가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VGNet에서 사용된 레이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GNet 16이 조금 더 작은 모델일 테고 VGNet 19가 조금 더 큰 모델이 되겠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밑에 모델 그림은 VGNet 16입니다. 어차피 16이나 19나 레이어를 얼마나 더 많이 쌓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 VGNet 16만 이해하셔도 19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이 인풋인데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건 이미지넷 기준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224 x 224.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엠니스트는 28 x 28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꽤 큰 편이죠. 물론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훨씬 큰 이미지가 나오지만요. 이 딥러닝에서는 224 x 224도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3개의 채널이 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각각 보시는 뭔가 3차원의 박스들이 있죠. 검은색으로 쳐진 박스들은 전부 컨볼루션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쳐진 네모가 있죠. 이건 맥스플링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렉스넷에서는 이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3x3이라던가 5x5라던가 7x7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VGN에서는 컨볼루셔널 필터의 크기를 3x3만 썼어요. 이 3x3만 계속 써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보면요. 3x3 컨볼루션을 두 번 하죠. 그리고 3x3 컨볼루션은 64개의 필터 개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풀을 진행하죠. 이렇게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12x112x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3x3 컨볼루션을 128개의 필터 개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풀을 또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56x 56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선 전부 패딩을 세임으로 줬어요. 한마디로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나서도 이미지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 오직 맥스풀을 진행할 때만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또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되 이번에는 필터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마찬가지 또 한 번 또 하죠. 다시 맥스풀을 또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28x 28로 줄어들었어요. 다 그리고 나서 또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죠. 그리고 필터 개수는 512개고요. 그리고 또 맥스풀을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든 14x 14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컨볼루션을 진행하죠. 이번에는 컨볼루셔널 필터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512를 사용을 했어요. 또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맥스풀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맥스풀을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7x7 512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일렬로 이어줍니다. 일렬로 이어주는 건 이제 제가 플래튼이라는 텐서플로우에도 이미 내장된 함수가 있었죠. 플래튼을 해주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4096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1x1x 4096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미지였기 때문에 224에서 1x1으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차피 실제 구현상에서는 이 1x1 자체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생각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최종 마지막에서는 4096개의 어떠한 값들과 마지막
1000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1000개인 이유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지넷 챌린지가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댄스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댄스 4096 마지막 또 최종 아웃풋이 되겠죠. 마지막 1000개가 됩니다. 댄스 1000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넷 챌린지 1000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VGNet 16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나오죠. 제가 오른쪽에 쭉 써놨듯이 3x3 컨볼루션을 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또 3x3 컨볼루션을 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3x3 컨볼루션을 또 두 번 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여러가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들이 나올 텐데요.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꾸자꾸 사용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 모델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곳에 이런 반복되는 구조를 차용을 하여서 자기네들의 모델에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하나의 블럭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델이 VGNet이죠. VGNet이기 때문에 이 블럭의 이름은 VGG 블럭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나서 이 VGG 블럭 안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개수만 바꿔주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시 그림에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만큼이 빨간색까지가 하나의 블럭, 또 다시 또 빨간색까지가 하나의 블럭, 여기서 또 하나 이만큼이 또 블럭,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블럭,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와서야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3번 블럭부터 컨볼루션이 3개씩 들어가네요. 이걸 이제 와서 확인하면 곤란한데요. 원래 VGNet 그림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감쪽 같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VG 블럭에서는 컨볼루션을 몇 번 반복할 건지, 그리고 필터의 개수를 몇 개를 쓸 건지,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주면 계속해서 같은 구조를 반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VGNet은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넷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3x3 컨볼루션을 몇 번 쓸 건지, 가장 처음엔 2번을 썼었죠. 처음엔 2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3번 쓰고, 3번 씁니다. 그래서 3x3 컨볼루션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224 x 224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컬러니까 3채널이죠. 그리고 여기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또는 컨볼루셔널 필터 3x3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3x3짜리 어떤 크기를 보고 하나의 픽셀의 값을 정하게 되겠죠. 얘는 이제 3, 1, 1이죠. 즉 다시 말해서 3x3 필터를 거치고 난 후에 1픽셀이 가지는 의미는 이전 레이어의 3x3 크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무리 없이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3x3 필터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또 컨볼루셔널 필터를 거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대부분이 앞으로 다루게 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패딩을 세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서도 이미지 사이즈가 변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3x3을 보고 난 후에는, 적어도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거치고 난 후에는 이 1픽셀의 값은 이전 레이어의 3x3 픽셀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x3이 될 거예요. 이 3x3 필터를 거치고 나서 다음 컨볼루션에서는 또한 하나의 또 픽셀의 값이 나올 거예요. 또 이제 1x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x3 컨볼루션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1픽셀은, 다시 말해 3x3 컨볼루션을 거치고 난 이후에 1픽셀 값은 이전 레이어의 3x3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레이어의 3x3 정보를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일반 이미지에서 여기 3x3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컨볼루션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1픽셀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3x3 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전 레이어의 5x5 크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여기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면 1x1으로 줄어들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지금 오른쪽에 컨볼루션을 2번을 거치고 난 이후에 1픽셀은 이 전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의 5x5
5픽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볼루셔널 필터 또는 3x3 컨볼루션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실제 원본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필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원본 이미지에서 보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3x3 컨볼루션을 봐서 1픽셀이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3x3을 거치고 난 거를 또 3x3으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면 실제 원본 이미지에서는 이만큼의 필드를 보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맥스풀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3x3을 보게 되겠죠. 막 말했듯이 이 3x3 다시 1픽셀이 되고요. 자, 그런데 원본 이미지는 224였죠. 그리고 이걸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의 1픽셀이 가지는 의미는 2x2 픽셀의 어떤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볼루션 3x3을 적용하면 3x3을 볼지라도 실제로는 6x6을 보는 셈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맥스풀을 하기 이전에 3x3 컨볼루션을 두 번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의 1픽셀은 10x10 픽셀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저도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x1 픽셀이 10x10 픽셀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x3을 했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6x6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의 10x10 크기만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만큼 되겠죠. 이게 이미지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데 그냥 이걸 10x10이라고 믿어주세요. 원본 이미지 10x10에 대한 어떤 정보가 2단계에서 1픽셀의 어떤 특정한 값으로 압축되게 됩니다. 물론 맥스풀링을 하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딥러닝에서 어떤 계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건 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리셉티브 필드,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맥스풀링을 진행할 때마다 리셉티브 필드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개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VGG 모델을 실제 텐서플로우에서 구현하는 걸 진행하도록 할게요.